우리입니다. 오늘은 자취생들의 애환, 숨만 쉬어도 나가는 카드값,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취를 하면 전 처음에는 월세랑 밥값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취할 때 두 가지의 돈이 있는데 하나는 아낄 수 있는 돈, 또 하나는 아낄 수 없는 돈,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필수 지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지출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필수 지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중기청으로 투룸에 살고 있고 보험, 핸드폰비 이런 걸 다 제가 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께 독립을 해서 나 혼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 얼마 정도 드는지 정도를 가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역시 주거비죠. 주거비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대출비가 있을 텐데 물론 대출 없이 전세를 한다면 돈이 들지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세를 대출 없이 자신의 자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참고로 전 할 수 없는 사람 대다수에 속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았고 평균 10만원 내외의 전세 대출금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전 집을 1000에 8평짜리 원룸에 살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해진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거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월세 말고 정말 전세를 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매물 찾기 힘들어도 한 달 고생하면 정말 최소 2년은 편해요. 그 다음은 주거에 들어가는 공과금류. 여기에는 물세, 전기세, 난방비, 가스비. 물세는 정말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저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5,000원 정도 내는 꼴로 쓰고 있고요. 빌라에 한 2-3분 정도 사시는 것 같은데 다 저도 이제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다른 집도 외출을 자주 하시는지 물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5,000원 정도 내는 수준? 저 정말 물 펑펑 쓰는데. 전기세는 카카오뱅크로 제가 내고 있는데 돈을 정확히 이번 달 돈을 확인해보면 전기세는 5월에 7,100원, 6월에 6,890원, 7월에 9,640원. 제가 집을 비우는 기간이 꽤 길어서 전기비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의 2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16,000원 정도로 일단은 잡을게요. 전기세는 16,000원. 근데 이 전기세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트니까 훨씬 늘어나고요. 또 겨울에는 전기세는 전기 난방을 켜시면 좀 드는데 아니면 보통은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또 가스비가 진짜 얼마 안 나요. 나와봤자 한 5,000원? 요렇게. 근데 저번에 원룸 살 때는 제가 가스를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폭탄 맞아서 8만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를 덜 타는 편이라 가스는 정말 아껴 키는 편입니다. 근데 가스비는 평균으로 대략 치면 한 2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세, 전기세, 가스비 합치면 41,000원. 거의 5만원 돈이네요. 5만원으로 퉁칠게요. 그럼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전세 10만원 주고 들어왔지만 매달 주거비로 15만원을 주고 사는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빌라를 살아서 이렇게 좀 적게 내는 편인 거고 아파트를 사시거나 오피스텔을 사시면 오피스텔은 평당 10,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8평이면 한 8만원 정도. 10몇 평, 20몇 평 넘어가신다 하면은 20평 정도에 한 10 얼마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복층 오피스텔 살았을 때 관리비가 한 15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 많이 나오는 집은 3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 30만원 안에 이제 다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 비용, 경비 아저씨 고용, 뭐 쓰레기 청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니까요. 본인의 집이 어떤 타입인가에 따라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통신비. 통신비에는 TV, 인터넷까지 칠게요. 그러면 통신비는 제가 매달 12만원을 내고 있어요. 12만원. 12만원에는 TV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이폰 12로 바꾸면서 12만원이지 이게 다 빠지면 한 8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묶어서 하시니까 통신비는 본인 내고 있는 통신비 왔다 갔다 하실 테고 인터넷은 저는 1기가를 사용 중이라 만원 후반대고요. 제가 TV랑 인터넷을 합쳐서 한 4만원대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만원대 그리고 나머지가 모바일 8만원. 그래서 제가 조금 통신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평균인가? 근데 저는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12만원에 인터넷, TV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3번은 보험. 보험은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실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암보험, 그냥 기타 운전자 보험 막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저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놓은 상태라서 보험비로만 저는 18만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이 18만원 안에는 예금 적금이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도 있고요. 돌려받지 않고 보장만 빵빵하게 들어있는 보험도 있는데 정말 당장 나에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비보험은 꼭 들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비보험 요즘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정말 우스갯소리로 보험은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은 꼭 들어놓으신 거를 웬만하면 해지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옛날에 그 금액 그 보장으로는 다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보험료를 들어놨냐면 운전자 보험 1만원, 종합보험은 그냥 뭐 제가 다치거나 하면 받는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암이 걸린다던가 뭐 수술을 한다던가 질병 사망을 한다던가 골절이 된다던가 요런 자잘한 것들을 다 해주는 보험이고요. 뭐 32,000원. 그리고 암보험 하나, 이거는 해지환급은 받지 못하는데 대신 소외감, 완전 조그마한 암까지도 전부 빵빵하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이것도 암보험.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그냥 제가 다른 보험 들면서 곁들여 드린 건데 21,000원짜리 화재해상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험비를 본인이 내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험을 들어 놓으셨거나 혹은 뭐 다른 보험을 다 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안 들어 놓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보험 붐이 한번 불었던 시절이 있었던 터라 웬만하면 들어져 있을 겁니다. 어린이 보험이.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잖아요. 이제 30살 지나면 보험을 새로 받으셔야 되는데 요 시기는 조금 일찍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힘든 일 있을 때 돈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정말 편지 차이니까 저는 최근에 200만 원 정도 입원하고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다 실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200만 원이란 돈이 자취생한테 갑자기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겠어요. 그래서 보험비로 좀 과하게 쓰는 편입니다. 18만 원. 근데 여기 토스에 나오는 평균으로는 20대 여성 평균으로는 대출금을 7만 원 정도 낸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실비랑 암보험, 뭐 조그만한 상해 일반 보험 요 정도 들어오셨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할 때는 건보료를 납부를 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전세가 제 재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 건보료 값이 4만원. 이러면 보험으로만 거의 22만원 내는 셈이네요. 그 다음은 저축인데, 이 저축은 예를 들면 제가 해놓은 예금 적금이라든지 혹은 청약, 우리 막 2만원씩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청년 우대해주는 청약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거 들고 있고, 달에 2만원, 그리고 예금 적금으로 20만원, 예금으로 20만원. 이렇게까지가 정말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적립되는 돈들이에요. 이 돈이 다 얼마냐면 71만원이 나오네? 저는 숨만 쉬어도 71만원이 나가는 셈이죠. 여기서 그 예금 적금에서 예금까지 뺀다면 저는 숨만 쉬어도 51만원이 나가는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1만원. 생각보다 돈이 크죠? 뭔가 생각하기로는 월세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에 식비 정말 넉넉하게 40만원 해서 달에 50만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숨만 쉬어도 50만원이 나간다는 거. 이 외에 또 추가로 그냥 숨 쉬지 않고 제가 생활하면서 아낄 수 있는 돈의 종류를 알아보면 교통비. 교통비는 전 거의 안 써요. 한 3만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식비 정말 넉넉하게 잡아서 30만원 잡습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트 쇼핑이 있네요. 마트 쇼핑이 6만원, 병원 갔다 오는 게 10만원, 쿠팡에서 생필품 이게 7만원, 뭐 물티슈, 휴지 이런 것들, 뭐 기타 제가 사고 싶어서 막 갖고 놀고 막 이랬던 제 개인 지출 비용이 7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 다 하면 60만원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31만원 정도를 다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네. 그럼 남은 돈은 다 저축. 정말 100만원 아래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허리를 졸라매지 않고 평범하게 살면 어느 정도 나가냐 하면 저는 13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10만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펑펑 쓰는 편인 걸로. 그래서 오늘은 집 부모님 손을 떠나서 자취만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자취를 하면 숨만 쉬어도 얼마가 나가는지, 혹은 이제 거기서 생활까지 한다면 더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 좌절하셨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꼼꼼히 가계부 작성하시고 꼼꼼히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서도 혼자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혼자 사는 것에 겁을 내지 마시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홀로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